네, 최근 부동산 시장 뭐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각자 평가와 판단이 좀 엇갈리긴 하는데 최근에 좀 독특한 행보 중 하나가 신고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특히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이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같은 경우는 전용 면적 198제곱미터가 최근 95억 원에 거래가 되면서 2년 만에 무려 40억 원이 오르는 기록을 보였는데요. 이처럼 신고가 행진을 보이는 것이 과연 부동산 시장이 이제 회복의 신호탄을 쐈다고 봐야 될지 아니면 정말 일시적인 혹은 그들만의 리그라고 좀 판단을 해야 될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창무 교수님 어떻습니까? 뭐 지금 40억 원이 오르면서 95억 원에 거래됐다. 이런 신고가의 기록들이 부동산이 좀 다시 좀 어떻게 보면 뜨겁게 어떤 끌어오르는 시발점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뭐 이거 굉장히 고가 주택이기 때문에 그런 그들만의 리그로 봐야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시장의 변화를 보는 게 뭐 사실은 뭐 코끼리가 걸어간다 그러면 얼마나 이렇게 옮겨가느냐에 대한 그런 전체적인 그림을 봐야지 뭐 앞발과 뒷발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을 가지고서 시장을 볼 때 왜곡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뭐 이슈들이 있지만 어쨌든 지금 말씀하셨던 그 서울 아크로 포레스트, 포레스트. 예, 그 198제곱미터의 95억 거래와 관련돼서는 글쎄요 이게 어느 나라든 굉장히 고가 시장이 있고 특히나 뭐 이 대상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뭐 셀럽들의 그런 주거지로서의 또 기능도 하고 있어서 우리가 뭐 보면 뭐 할리우드의 뭐 대배우가 뭐 300억짜리 뭐 저택을 샀다 말았다 뭐 이런 별장을 얘기들이 샀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제 그런 것도 있죠. 사실은 그 또 나름대로의 그런 영역이 있는 거죠. 사실은 초고가 호화 주택에 대한 그런 조금은 다른 이질적인 그런 시장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그 시장의 변화를 가지고서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판단하는 거는 상당히 좀 왜곡시킬 수도 있고요. 또 뭐 그런 어떤 회자되는 정보라는 게 이게 뭐 신문이나 방송 공간에 채워진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우리가 뭐 일반적인 그런 주택들의 가격 변동을 보는 거는 말씀하신 뭐 신고가라고 하지만 사실 모를 때는 신고가 계속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이 있지만 그 안에서 막 이런 흐름들이 있으니까 좀 튀는 것들은 많이 튀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시장의 어떤 변화를 보게 되면 굉장히 왜곡되는 그런 구도인 거고 사실 뭐 그거 말고 평균적인 흐름을 봤을 때 네네. 뭐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의 평균적인 그런 변화 추이는 글쎄요 생각보다는 1월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저점으로 그 위에 변화라는 게 정말 급격하게 올랐느냐라고 물으면 생각보다는 굉장히 완만한 것 같아요. 이게 뭐 저점이 아마 저점 대비해서 지금 한 반년 동안 10%도 안 오른 정도니까 한 6%, 7% 정도로 이제 알고 있는데 과거에 어떤 저점을 찍고서 올라가는 그런 속도 굉장히 빨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그런 아니라 상황은 아니다라는 굉장히 거군요. 완만한 속도라서 조금은 어떤 변화의 강도나 속도에 대해서 이런 뭐 좀 이 가십거리의 그런 신고가를 가지고 시장을 판단하기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을 볼 수 있는 그런 지표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좀 합리적인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반화하기 좀 어렵다라는 얘기신데 네. 김선주 교수님은 또 같은 의견이십니까? 네, 이제 같은 의견인데요. 예. 일단 이게 저희가 이제 21년을 정점으로 해서 이제 하락기에 접어들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이자율이 급격한 그쵸. 상승이잖아요. 금리였죠. 네, 근데 지금 뭐 아까 말했던 포레스트가 55억에 21년에 거래됐다가 최근에 이제 95억, 뭐 40억. 그러니까 듣기만 해도 굉장히 이제 이질적인 얘기들이잖아요. 일반인들에게는. 그렇죠. 뭐 예, 95억, 이런 100억 예. 가까운 되는 금액이. 예, 한남 더일도 뭐 110억에 거래되고, 근데 50억 이상의 거래 가구가 23가구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전체를 평가하기는 어렵고, 기본적으로 이제 주택 가격이 하락한 원인이 이자율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단발적인 신호를 가지고 시장 전체를 평가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이제 매수의 지수가 지금 현재 서울이 38이거든요. 이게 0에서 200으로 보는데 100이 넘어야 매수자가 많은 그런 형태인데 지금 38밖에 안 되고 지금 말씀드린 이 초고가 주택의 거래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수도권과 지방이 굉장히 양극화되고 있고 그게 또 서울에 국한해서 봤을 때는
뭐 마용성, 그다음에 네. 이제 강남 3구 여기하고 그 이외의 지역이 되게 양극화가 심해진다라는 그 문제에 우리가 좀 심각성을 가지고 시장을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 교수님, 아까 저희가 이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가격도 보여드리긴 했지만 다른 초고가 거래에 대해서도 좀 아파트들을 보여드렸는데 이게 일반화할 수 없다면 이런 어떤 고가,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시장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건 무리가 있을까요, 그러면? 초고가 시장 같은 경우에는 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그들만의 리그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 은행에서 고액 자산가들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 예. 한참 집값이 떨어졌던 작년 말에도 이렇게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지속됐었거든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출이나 이런 게 뭐 이렇게 강화가 되거나 완화가 된다고 해서 사실 이렇게 고액의 아파트가 크게 영향을 받는 건 좀 제한적입니다. 대출이 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그 큰 금액에 대비해서는 미미한 숫자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산이 좀 어느 정도 있으셔야 매입이 가능한 부분이라 금리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좀 덜 받은 편이었습니다. 네네. 다만 이제 작년 하반기 때는 너무 이제 급락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매입을 안 하고 있던 분들이 올해 분위기가 조금씩 살아나는 그런 좀 분위기가 형성되다 보니 올해 초에 저희들도 문의들이 좀 많았거든요. 근데 마치 이런 주택을 매입하는 분들은 가격이 저점이냐 이런 부분보다는 본인이 원하는 그 니즈가 굉장히 명확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층수라던가 뭐 뷰나 뭐 보안이나 이런 본인만이 갖고 있는 그 살고 싶은 집에 대한 니즈가 좀 명확해서 그런 매물이 또 나오기가 쉽진 않거든요. 매물 자체가 희소성이 있어서 예. 매물이 나오면은 이제 바로바로 채가는군요. 네, 그렇게 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신고가가 나오고 있고 또 성수동 제외하고 압구정동에서 좀 많이 신고가가 나오는데 네네. 압구정동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신통기획 사업이 좀 급물살을 타다 보니까 그렇죠. 수요가 조금 더 많이 형성된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그들만의 리그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다만 지금 이제 월 평균 거래량이 전국 기준에서도 평균적으로 한 120.8% 정도씩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실거래가 지수도 전국도 마찬가지로 4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분위기 자체는 지금 저가 매물이 소진되면서 매도자들이 호가를 올리고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간간히 이제 거래가 일어나는 부분이고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추세가 완만하게 이렇게 됐지만 네네. 하반기 때는 또 금리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이어질지는 조금 미지수라고 생각이 됩니다.